안녕하세요. 프리뷰의 N팀장입니다. 11월 26일 NBA 리뷰와 11월 27일 NBA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분석한 경기를 중심으로 어제 경기 중에서 오클라호마와 시카고 경기, 오클라호마 시카고 경기 이거 오버 예상을 했는데, 운이 좋아서 이게 연장까지 가면서 오버가 났고, 오클라호마의 시카고의 최근 경기력을 감안해 본다면 오클라호마는 항상 경쟁력이 있는 팀이다. 뭐 이렇게 강팀은 아니지만, 프론트 코트가 조금 약해요, 오클라호마가. 그래서 뭐 빅맨들이 좋은 팀한테는 좀 약하지만, 하지만 그 외의 팀들에게는 항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와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일단 샌안토니오의 경기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오늘도 야투율이 3점 야투율이 한 18% 정도, 18%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서 레이커스 야투율도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았어요 오늘. 그런데 일단 프런트 코트에서 포틀이 데이비스를 만나니 뭐 전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르브론이 가세하면서 득점력이 많이 개선이 되었죠. 오스틴 리브스나 뭐 로니 워커 4세 같은 경우, 오스틴 리브스의 3점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로니 워커 4세도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약간 출장 시간을 부여받더니만 뻘짓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만 개선이 된다면 레이커스의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5할 승률 정도의 팀들과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만 좀 상위권 팀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골스와 유타의 경기인데, 역시 홈골스는 믿을만하다. 홈골스는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리퍼스와 덴버 경기는 뭐 클리퍼스 아무도 안 나온 상황에서 덴버가 무난하게 승리하였습니다. 네 경기 중에 세 경기 해드리겠습니다. 세 경기, 피닉스와 유타 경기를 제외하고 세 경기를 프리뷰를 해보겠는데, 피닉스 유타 경기 제가 잠깐 보긴 볼게요. 일단은 지금 피닉스 같은 경우는 폴 조지가 GTD인데, 이 제가 봤을 땐 백코트와 백코트의 싸움이에요. 크리스 폴이 나오면 핸디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크리스 폴이 GTD예요. 크리스 폴이 GTD이기 때문에 크리스 폴이 안 나온다면 그냥 피니스 승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지금 유타 같은 경우는 뭐 오늘도 골스를 하는 거 보니까 외곽 3점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마카넨의 어떤 최근 경기력, 그다음에 뭐 조던 클락슨, 다 괜찮은데, 일단은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잠시만요. 콘니가 없으니 이 클락슨과 섹스턴이 좀 무리한 좀 플레이를 하다 보니 어떤 경기의 흐름을 상대 팀에게 내주는 경우가 좀 있다. 그래서 콘니가 빨리 돌아오거나 아니면 좀 백코트에서의 어떤 그들의 방식의 어떤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카네는 여전히 위력적이고, 뭐 3점이면 3점, 뭐 그다음에 프론트 코트에서 일단 페인트 존에서의 골밑 플레이면 골밑 플레이 상당히 뭐 좋긴 좋지만 여전히 마카넨이 없을 경우에 어떤 올리닉의 수비는 조금 문제가 있다. 올리닉은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같은 경우 에이튼의 어떤 프론트 코트 플레이에서 올리닉이 에이튼을 수비하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이
지켜야 할 페인트 존에서 자꾸만 지켜야 할 골 밑에서 자꾸만 이렇게 끌려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페인트 존이 무주공산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많으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루니와 그린이 골밑 득점이 많았죠. 이제 그러한 현상들, 그러한 현상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현상이 개선이 안 되면 오늘 선즈의 에이튼이나 뭐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에이튼이겠죠. 에이튼 어디 갔어? 아, 여기 있죠. 에이튼에게 뭐 탈탈 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 이제 피닉스의 경기를 보면은 이렇게 시원하게 이기는 경우가 없어요. 뭐 뉴욕전은 뭐 시원하게 이겼지만, 뭐 레이커스도 뭐 시원하게 이기지 못하고, 디트로이트도 뭐 시원하게 이기지 못하고, 피닉스와 유타는 11월 19일 날 한번 경기가 있었죠. 유타 홈에서. 그런데 이 7.5점이라는 핸디캡이 너무 좀 버거워요. 제가 봤을 때는 피닉스에게는. 그래서 그렇다고 유타의 핸디캡을 보기도 오늘 경기 보니까 뭐 많이 따라갔다가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수비가 안 돼요. 일단 유타 수비가 좀 문제가 있어요. 수비가 문제가 있어서 이 경기는 그냥 피닉스 승으로만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까딱하다가는 만약에 오늘 풀조지가 안 나온다, 풀조지가 안 나오고 페인과 그 다음에 누구냐, 뭐 부커, 페인과 부커 뭐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유타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크리스폴 때문에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 크리스폴의 일단은 출장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토와 댈러스 경기 보면요, 댈러스의 최근 경기력이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댈러스 이코로 돈치치잖아요. 그죠? 돈치치가 요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힘에 버거워하는 느낌이 많습니다. 돈치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오버롤 보면은 돈치치가 16게임 동안 평균 34점 득점합니다. 16게임 평균 34점 득점하는데, 최근 5경기만 보면은 26점이에요. 8점이 줄었어. 8점이. 그리고 출장 시간도 최근 5경기 30분인데 오버를 보면은 37분이죠. 시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줄고 득점도 줄고. 그런데 다행인 게 뭐냐면요, 다행인 게 지금 오버롤이 109점이거든요 댈러스가. 근데 5경기 하면은 106점이에요 3점밖에 안 줄었어요. 실점은 뭐 조금 줄어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돈치치의 어떠한 전반적인 평균 득점은 뭐 한 8점 정도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부분을 다른 선수들이 메꿔 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은 좀 받기는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드 같은 경우, 우드도 최근 잘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니디는 근데 수비가 너무 안 좋아서, 디니디 뭐 이러한 선수들이 돈치치의 좀 힘든 상황을 같이 끌고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받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클러치 상황에서의 돈치치 한 방이 댈러스의 장점인데, 그게 요새 좀 어렵다. 뭐 보스턴전에서는 보스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런 스코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뭐 덴버와의 1점 차 패배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경기력을 보이고는 있다, 현재의 댈러스가.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토론토는 좀 끈끈한 팀이죠. 뭐 딱히 뭐 누가 잘해요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없어요. 물론 벤블릿, 뭐 아누노비 잘하고 있죠. 벤블릿과 아누노비가 뭐 잘하고는 있지만, 오늘 벤블릿이 GTD입니다. 벤블릿이 GTD인데
만약에 벤블릿이 안 나온다. 예, 벤블릿이 안 나오면 뭐 이거는 저는 뭐 댈러스 사이드로 봅니다. 댈러스 마인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댈러스가 만약에 나온다. 댈러스랜다. 벤블릿이 나온다. 그러면 이 경기 진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예, 벤블릿이 나오면 일단 토론토는 그렇게 뭐 호락호락한 팀은 아니에요, 절대. 예, 녹록한 팀은 아니에요. 뭐 이게 딱히 뭐 누가 지금 뭐 팀의 스코어 리더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물론 아누노비가 지금 18.6점으로 예, 팀의 리더 그다음에 시약하면 지금 아웃이 된 상황이니까 예, 하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뭐 아치우아도 오늘 GTD고 아치우아가 오늘 GTD가 맞죠? 예, 아치우아 아웃이구나. 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치우아는 옛날부터 아웃이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토론토의 어떤 벤치에서의 뎁스, 그다음에 주전 구간의 어떤 뎁스가 그렇게 썩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 주전 구간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이죠. 예. 물론 댈러스도 주전 구간에서 최근 경기에서는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최근 5경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벤블릿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는 벤블릿이 만약에 오늘 경기에 나온다면은 벤블릿이 나온다면은 언더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현지의 토론토의 어떤 미디어를 보면은 나오는 쪽이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벤블릿이 안 나오면 전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댈러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벤블릿이 나오면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벤블릿이 안 나오면 댈러스의 승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언더를 보는 이유는 두 팀의 3점이 뭐 지금 최근 5경기죠. 예, 최근 5경기 3점이 토론토 24%, 댈러스 33%예요. 예, 댈러스 33%인데 댈러스의 최근 돈치치 어디 갔어? 예. 돈치치의 3점 슛감이 32%입니다. 예. 3.2%. 그리고 또 디니디도 28%예요. 많이 던지는 애들이 이렇게 슛감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토론토는 뭐 4%뭐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두 팀은 일단 프론트 코트에서의 어떤 페인트 존 점수와 뭐 그다음에 엘보우에서의 어떤 점퍼로 많은 득점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것마저도 필드골마저도 메이드가 썩 잘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예. 나름대로 두 팀 모두 수비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일단 템포가 빠르지 않잖아요. 토론토도 그렇고 댈러스도 그렇고 템포가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3점마저 없고 만약에 포지션에서 득점을 메이드하지 못한다면은 일단 언더로 흘러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경기는 벤블릿의 출장 여부를 먼저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 벤블릿이 나온다면 언더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레이커스 이거 오늘 경기 제가 이거 풀 시청했는데 야 샌안토니오 진짜 못하더라고요. 예, 진짜 못하더라고요. 그냥 뭐 슛 던지는 거 보면 그냥 벽돌 던지기예요. 벽돌 던지기.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예, 3점 슛률 17%가 18%밖에 안 되고 최근 5경기는 26%. 이 레이커스도 안 좋지만 샌안토니오의 슛감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언더가 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기준점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 이 언더 경기가 나야지 맞는데 일단 샌안토니오의 슛감도 너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레이커스의 슛감도 너무 좋지 않은데 이 기준점이 이게 높은 게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언어벌 못 건드리겠어요. 한 220점만 됐어도 이거 언더입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230점이야. 이 뭐야?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예. 좀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땐 저렇게 기준점이 높은 거는 일단 뭐 샌안토니오의 실점률,
예. 그 다음에 레이커스의 득점 이거 더하면 딱 230점이거든요. 예. 이거 더하면 230점이 딱 나와요. 일단 언어반은 둘째 치고, 예. 일단 이거 원래 이런 경기 이렇게 백투백 경기는 나눠 먹기가 많거든요. 이거 그것만 없으면 이거 레이커스의 그냥 강승이에요. 예. 그것만 없으면. 근데 이렇게 꼭 백투백 경기 하면은 나눠 먹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시켰는지. 전력상으로는 오늘 경기 봤을 때 샌안토니오가 안 돼요. 백코트도 밀리고 프론트 코트도 밀리고 뭐 일단 앤서니 데이비스가 프론트 코트에 있으니까 포틀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오늘 포틀 10점인가 11점 득점했습니다. 예. 확실히 프론트 코트에서의 어떠한 장점을 레이커스가 가지고 있고, 왜 샌안토니오의 포틀이 중요하냐면 이게 안 들어가니까요. 이게. 예. 3점이 안 들어가니까 제가 주저주저 하는 걸 몇 번 봤어요. 샌안토니오 그 외곽 자원들이 못 던지더라고요. 주저주저 해요. 왜? 안 들어갈까봐. 그러다 보면 결국 포트를 찾잖아요. 근데 포트한테 공을 집어 넣어줘도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으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득점이 안 돼요, 얘네. 그래서 이 경기는 레이커스 승을 보는 게 맞고 레이커스 마인승까지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기들은 한 열이면 70%는 한 번은 레이커스가 가져가고 한 번은 샌안토니오가 가져가고, 이러한 것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액면가 어떤 스탯상으로 지금 현재 두 팀의 폼 어떤 슛감 뭐 그런 걸 보면은 레이커스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레이커스 승에 마인승까지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휴스턴과 오클라호마. 오늘 휴스턴이 애틀란타 이겼어요. 예, 참. 제가 어저께 이 경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애틀란타의 최근 경기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제가 어제 경기에서 저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애틀란타의 경기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얘네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좀 아구가 안 맞는 느낌? 예. 좀 다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막 카펠라 따로 놀고 영 따로 놀고 다 따로 노는 느낌. 예.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휴스턴이 128점을 득점할 수 있을 만한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애틀란타가요, 오늘 페인트존에서 70점 털렸어요, 휴스턴한테. 이게 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기준점이 이게 5.5가 아니라 떨어졌더라고요. 3.5로 떨어졌습니다. 예, 3.5로 떨어졌는데, 일단 저게 3.5가 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오클라호마가 어제 시카고와 연장을 갔다는 점, 그 다음에 원정 백투백이라는 점, 그 다음에 어저께 휴스턴이 애틀란타를 이겼다라는 점, 예, 그러한 점 때문에 3.5로 떨어진 것 같아요. 원래 5.5가 딱 맞는 기준점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근데 3.5로 떨어지는 순간, 야, 이건 오클라호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클라호마가 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일런 그린이나 쉐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득점력에서는 보시다시피 쉐이가 훨씬 좋죠. 근데 득점력을 둘째치고 클러치 상황에서의 한 방은 분명히 오클라호마의 쉐이가 앞섭니다. 예. 오클라호마의 오늘 경기, 시카고와의 경기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예, 쉐이가 클러치 상황에서의 한 방은 확실히 앞서고, 그 다음에 휴스턴의 제일런 그린이 최근 20점, 최근 5경기인가? 예, 최근 5경기 20점을 득점하는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그린 말고 케빈 포터 같은 경우, 예, 15점 득점하는데 마이너스 0.6. 예, 대부분의 선수들이 마이너스입니다. 예, 마이너스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고요. 근데 이제 휴스턴의 긍정적인 점은 이렇게 10점 이상 득점하는 선수들이 5명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오클라호마는요, 기디, 쉐이, 도트까지예요. 여기
젤런 윌리엄스도 있구나. 예, 요새 젤런 윌리엄스가 좀 맞아. 요새 젤런 윌리엄스가 좀 잘해주더라고요. 예. 젤런 윌리엄스가 올 12번 픽이에요. 12번 픽인가? 13번 픽인가? 예. 수비는 안 되지만, 예, 수비는 안 되지만, 예, 그래도 공격에서는 나름 잘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출장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출장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포구셉스키가 수비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포구셉스키는 예, 일단은 시간을 길게 안 뛰고, 그 다음에 일단 득점력도 뭐 괜찮고, 하여튼 휴스턴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10점 이상 득점하는 사람이 꾸준히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는 한 4명 정도, 예, 4명 정도, 4명이죠. 예, 4명 정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격력은 오클라호마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내외각이 전반적으로 오클라호마는 내외각의 밸런스가 휴스턴보다는 좋다. 예, 휴스턴보다는 내외각의 밸런스가 좋다라는 생각이 저는 뭐 확신하다고 확실히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오클라호마가 좀 쥐약인 팀들이 이렇게 좀 확실히 좀 빅맨 자원들이 확실한 팀들 있잖아요. 뭐 멤피스 같은 경우는 뭐 아담스나 뭐 그런 애들, 그다음에 뭐 덴버의 뭐 요키치 뭐 이런 애들, 이렇게 좀 빅맨 자원이 확실한 팀들한테는 좀 약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팀들한테는 강하다라는 거. 예. 이게 오늘 휴스턴 같은 경우 프론트 코트에서 확실히 내가 프론트 코트의 왕자다라고 할 만한 선수가 없어요. 뭐 생군, 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예, 뭐 두 선수 모두 뭐 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A급은 아니잖아요. 예, A급은 아니잖아요. 뭐 B 플러스 정도, B 플러스, 예,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다면 오클라호마가 충분히 프론트 코트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포구셉스키 같은 경우는 내외각을 넘나드는 유닛이기 때문에 얘네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나 생군이 포구셉스키 못 막습니다. 예. 얘 같은 경우는 프론트 코트에 있다가 갑자기 백코트로 빠져나가면서 3점 던지는데 3점 적중률이 상당히 좋아요. 포구셉스키 3점 적중률 보면은 58%예요. 최근 5경기. 58%. 이게 말이 됩니까? 백코트도 58%면 와, 높다 그러는데 프론트 코트 자원이 58%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 뭐 쉐이나 기디는 3점 좀 안 쐈으면 좋겠어요. 기디 3점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오클라호마가 무난히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마행까지 예상이 되며, 그 다음에 232.5는 두 팀 모두 백투백 경기고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휴스턴에 제가 백투백 경기 보여드릴까요? 이게 109점과 116점이잖아요. 평득이 109, 평실이 116. 근데 백투백 가면 99점이 돼요, 이게. 10점 정도가 다운이 됩니다. 휴스턴 백투백 경기가. 오클라호마는 한 3점 다운이 되거든요. 오클라호마는 119점에서 105점 정도 다운이 되는구나. 예, 5점 정도 줄어드는데 휴스턴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죠.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 오클라호마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의 승리 또는 마인슨까지 예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투데이에 있는 모든 프리뷰들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 가입만 하시면 모든 프리뷰들을 열람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회원 가입, 그 다음에 방문 부탁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 실버, 골드, 그 다음에 VIP까지 가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